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을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팀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INFJ가 리더가 되면 생기는 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반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INFJ들이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INFJ가 리더 자리에 오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아시나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전 리더 때 넘쳐나던 불필요한 회의가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잡음도 줄어듭니다. 그 대신 뭔가 진지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INFJ의 첫 번째 인지 기능은 뇌, 즉 내양 직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앞의 현상보다 패턴을 먼저 보는 능력입니다.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너머의 흐름을 읽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트업에서 팀장이 된 INFJ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주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했습니다.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누가 회의 때 말을 아끼는지, 어떤 업무에서 에너지가 새는지. 한 달 후, 그가 말했습니다. 3번 팀원이 번아웃 직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의 병목 지점은 여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팀원 본인도 몰랐거든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들. 그게 바로 INFJ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INFJ의 두 번째 기능은 외향 감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하다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거의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INFJ 리더와 대화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말하게 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구글이 수년간 연구한 결과 최고의 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INFJ 리더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둘째,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능 덕분에 INFJ는 멀리 봅니다.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아니라 2년 후 이 조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팀원에게 전달할 때 사람들은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목표가 아니라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INFJ는 편애를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기능이 특정 사람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구성원의 분위기를 읽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팀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를 원하는 거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만난 리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리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INFJ 리더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INFJ들이 이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첫째, 결정을 너무 오래 붙잡습니다. 뇌는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려 합니다. 빠른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지만 이 경우엔 을 반복합니다. 조직은 기다립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둘째, 갈등을 회피하려 합니다. 기능은 조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일 중 상당 부분은 갈등을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INFJ 리더들이 이 갈등 앞에서 말을 돌리거나 너무 오래 기다립니다. 결국 나중에 더 큰 폭발이 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차마 입이 안 떨어졌던 순간. 셋째, 혼자 소진됩니다. INFJ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내향형입니다. 하루 종일 팀원들의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 말 그대로 텅 비어버립니다. 그런데 리더니까 티를 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INFJ는 전체 인구의 약 1%에 불과하지만 번아웃 경험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주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INFJ를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INFJ의 세 번째 기능은 내양 사고입니다. 이건 논리입니다. 그것도 매우 정밀한 논리입니다. INFJ는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FJ 리더가 분석을 끝내고 확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놀랍도록 단호해집니다. 겹상도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INFJ의 문 닫기라고 부릅니다. 인내심이 바닥나고 확신이 생긴 순간 INFJ는 감정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팀원이든 파트너든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조용하고 배려 깊던 INFJ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비윤리적 행동을 한 팀원을 가장 단호하게 내보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INFJ입니다. 따뜻하지만 선을 넘으면 냉정합니다. 이 반전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반응 남겨주세요. INFJ가 리더로서 더 성장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 불완전한 결정을 내리는 연습.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의 확신이 생겼을 때 결정하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리더십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다. 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 직접적인 피드백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팀원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INFJ는 피 기능 때문에 상대의 반응을 미리 걱정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말 한마디가 모호한 배려보다 훨씬 더 팀을 살립니다. 셋,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의무로 만드는 것. INFJ에게 혼자만의 회복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조건입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이것이 팀을 위한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INFJ 리더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팀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맞는 방향을 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것 같은 외로움. 배려하다가 지치고 지쳤다는 말도 못하는 그 무게. 그 감각,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INFJ 리더가 이끄는 조직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본 것들, 혼자 고민한 것들, 말없이 지켜온 것들. 그것들이 팀을 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그 클릭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 질문에 대한 생각 남겨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INFJ 리더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